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이 된 거죠? 지극히 좀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몇 년 만에 순자산 100억 비결 조금 찾았어요. 저는 그릿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2.5점에서 너무 충동적이고 그릿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이 책을 보고 그릿을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릿을 키우는 법이 나와 있어요. 월급을 벌 수 있습니다. 사기꾼. 인터뷰어인 저는 130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낸 책 역행자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저번 주에 행사를 같이 했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인생책이 하나 있다. 그게 그릿이다. 아, 맞죠. 그릿. 이 책을 77번이나 읽으셨다고. 아니 7.7번. 저는 앤젤라 더커스 이분의 팬이에요. 아 진짜요? 테드 영상이 있습니다. 테드. 이 책에 보면은 자기가 강연을 준비했던 일화가 나와 있어요. 보고 와, 더 팬이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30대 중반까지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평범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네. 몇 년 만에 순자산 100억 비결 조금 찾았어요. 진짜요? 신사임당님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딱 분석이 돼요. 이 사람이 왜 잘 됐다. 근데 신사임당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석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네. 무기력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는 그냥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다. 그게 사실 해석적으로 제일 편하잖아요. 근거가 없어. 그냥 좋다. 끝. 이랬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죠. 어렸을 때 이제 아빠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계속해서 받죠. 천재가 아니야. 한이 엄청 맺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천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천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되게 병에 걸렸을 때도 봤지? 약간 이런 내용들. 이 책을 그냥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신사임당과 대입을 했을 때 되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다. 지금부터는 신사임당님에 대한 이 그릿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둘이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있더라고요. 신사임당 채널에서 인터뷰를 할 때 약간의 힌트를 얻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충격적이고 자신은 누군가가 A가 B를 욕할 때 자기 선에서 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그걸 참아내면서 그 고통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저는 할 수 있는 거를 참는 거에 대해서 좀 즐거움이 있죠. 이것 덕분에 약간 좀 잘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헬스 영상이었는데 헬스 영상.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근육통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근육통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불편하죠. 불편해요. 근데 이제 헬스하는 사람들은 근육통이 있으면 오히려 이 고통이 3이 있으면 나는 발전했다는 생각 때문에 5를 느끼면서 마이너스 3과 5가 결합이 되면서 결국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사임당님이 왜 잘 됐냐라고 했을 때 같은 원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건 불행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걱정이 됐거든요. 건강이. 미친 듯이 하셨잖아요. 3년, 4년 동안 유튜브로 거의 학대를 받으면서 막 쓰러지면서까지 막 하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통이다 하면서 안 해. 근데 이제 그 고통을 받으면서 희열감을 같이 느끼면서 변태야. 변태적으로 하면서 그릿을 한 거죠. 열정, 끈기, 끝까지 놓지 않는 힘. 이미지로 봤을 때 그레이하운드? 그러니까 한 번 물면은 그냥 절대 안 놓는 거. 신사임당님이 그릿의 힘이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 30대 중반까지는 천재였다면 이미 잘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30대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릿의 힘으로 투구라는 걸 한 번 딱 물고서 그냥 무작정 미친 듯이 이제 한 거죠. 맞아. 그래서 이 책에서 배울 점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재능이라고 되게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그냥 이건 내 재능이 아니야. 내 적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회피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걸로 합리화하지 좀 못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지점까지 밀어붙이죠. 여기 미군 육군사관학교의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모든 지표로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얘가 육사를 끝까지 졸업을 안 하고 그냥 그만둬버리면 손해니까 어떤 애가 들성부른 나무인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사람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을 못했는데 이 앤젤라 더거스라는 사람이 그릿을 어떤 평가 척도로 할 수 있는 검사지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가장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소름 돋아. 검사지가 여기 실려 있어요. 저는 그릿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2.5점에서 너무 충동적이고 그릿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이 책을 보고 그릿을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릿을 키우는 법이 나와 있어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 열심히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아직 관심을 가질 게 아니야. 그 첫눈에 반하는 거, 천생연분을 만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것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게 그릿이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끈기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는 거는 실증을 느끼지 않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훈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 이게 이거예요. 엔젤 더버스는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걸 찾는 거야. 사람은 성장해서 동기부여를 맞아요. 받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조회수가 안 올라가. 조회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구독을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시작을 방금 하자마자 구독을 하기 위해선 조회를 해야 되잖아. 조회수도 막 2, 1에 조회수가 안 되면 노출량이라도 보자는 거예요. 더 민감한 지표를 보면서 그래 이게 나아지고 있어. 나는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조금 더 민감한 지표를 보면서 나에 대한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죠.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했어. 근데 월 1,000만 원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월 1,000만 원? 아니요.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사기꾼.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삼았어. 근데 네. 이제 월 200에서 월 100에서 아니면 0원에서 계속 멈춰 있어. 네. 큰 틀에서는 1,000만 원 벌기지만 작은 그릿들을 발견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쇼핑몰이라고 하면 매출액부터 이제 비용 절약의 단계들이 있는 거고 그 전에 분명히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장바구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세 페이지를 읽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읽기 전에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그 다른 영상을 봐서 추천으로 붙은 확률, 그 노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첫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민감도를 키우는 거예요. 아직 내가 1,000만 원을 못 벌었지만 이 앞에서 내가 처음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의 노출량이 증가했구나. 이것이 결국엔 얘부터 부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얘를 보고 상품으로 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장바구니를 담은 다음에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해 가지고 첫 번째 큐가 만들어지고 그게 내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빼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내가 세금을 내고 나면 드디어 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결과만을 원해.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연습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연습. 그러려면 각 단계에서 상세 페이지 단계에서의 연습이 있을 거고 이 상품으로 클릭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상품 썸네일 대표 이미지에 대한 훈련이 있을 거고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노출량 협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검색이 됐을 때 뭐 블로그 유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저는 블로그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로 든 거예요. 이 자청 채널 팬분들이니까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또 푸글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단계까지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거만 봐.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구독자. 사실은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노출량이 바뀌었고 그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면 노출량의 그 답이 나온다. 노출이 안 돼. 그럼 노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위치는 어딜까? 홈 화면이 있고 영상을 봤을 때 옆에 붙는 추천이 있고 바로 다음 재생이 있고 자동 재생이 될 때 붙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노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노력해라. 그게 그릿이에요. 계속 쪼개나가는 거. 안 될 때 그러면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그게 그릿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1억 벌었대. 부동산을 뭐 해서 뭐 어떻게 됐대. 유튜브는 구독자가 얼마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신사임당 형님 말씀은 모든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네. 이거를 주피디라고 하나하나씩 불러주세요. 제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주피디님 예. 주피디님의 의견은 네. 그냥 하나만 보지 말고 이걸 세분화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작게 키워나가는 거. 그릿을 키우는 힘이다. 그쵸. 그걸 다 적용한 책이 뭔지 아세요? 역행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공이라는 게 네. 유튜브라는 거 하나만 딱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 7단계까지를 차례대로 밟아 나가면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포기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어. 네. 어떤 팀장이 있어요. 근데 이 팀장이 나한테 일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목표를 세운다는 건 나한테 내가 일을 시킨다는 것과 동의어잖아요. 팀에서 목표가 떨어지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쪼갠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하냐면 어떤 팀장이 이래. 나 해본 적도 없는데 내일부터 유튜브 하나 키워보세요. 아 이런 새끼가 있나?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업무를 하나도 쪼개지 않고 그걸 줬단 말이에요. 예산도 없어. 그 팀장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돼요? 쁜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한테 명령을 내릴 때 썸네일을 만드세요 라고 안 한다는 거지. 유튜브 하기라고 그냥 목표를 써버린다는 거야. 진짜 재수없는 팀장처럼 나한테 내가 대한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훈련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그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릿을 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쪼개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 쪼개는 게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유튜브를 딱 보면 썸네일부터 해가지고 한 중요한 요소가 10가지가 딱 보이잖아. 일반인들은 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이 쪼개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목표, 유튜브 하기라는 걸 주어졌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중요한 요건들은 뭘지 한 6, 7가지를 쪼갠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강화시키고 어떻게 연습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분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릿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게 한 가지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제가 앞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거의 그릿 전문가시네. 아 그래요? 미쳤다. 제가 이 책을 7.7번 읽었어요. 두 번째 방향은 이거예요. 용기에 대한 방향이에요. 용기? 너무 되게 유치한 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패할 것에 대한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각오를 한다는 용기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 실패할 것에 대한 용기를 갖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를 못 얻는 거고. 이걸 어떻게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있대요. 아몬드처럼 생긴 그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공포의 기억이 있으면서 사람이 그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저장된 기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저장된 기억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되뇌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 저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저는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억지로 경로를 설정해야 돼.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전두엽에 있는 대뇌피질로 억눌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거지로 경로를 만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많은 인스타그램 문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청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혹시 저를 팔로우하고 있다면 이런 게 많이 뜨실 거예요. 인생이 힘들다는 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막 이런. 그거 뭔지 아시죠? 인생 추천책 클루지. 클루지. 그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네. 이성의 힘으로 이 본능을 눌러야죠. 진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면 곧 죽음이었거든요. 강 못 건너면 죽어. 밤에 산을 올라가기로 결심했어. 죽어. 버섯이 있어. 와 저거 먹자. 실행력 있어. 죽어.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새로운 거를 실행을 할 때 무조건 본능적인 공포심을 주게끔 진화가 되어 있어 인간은. 우리가 이렇게 되먹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클루지나 역행자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게 10번 중에 2~3번은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 세밭이 왔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야.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찜따인 시절에 망신당했던 그 완전히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은 데에 앉으면은 한 5분간은 되게 경직이 돼요.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클루지야. 이거 유전자 오작동이야. 거기 가서 절고 망해도 그냥 편집 당하면 끝이에요. 맞아. 근데 인간은 평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게끔 진화가 돼 있어서 거기서 망치면은 내 인생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망상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나는 무대공포증이 있지만 그냥 가서 부딪혀보자. 다른 분들 한 번도 안 절고 다 했거든요. 저 혼자 20번 넘게 절었어요. 정말 아무짝에 좀 쓸모가 없었어요. 이 공부도 못했고 약간 히키고모리로 약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알바를 좀 지원을 해보래요. 어머니께서 이제 영화관을 지원을 하라고 해서 근데 그냥 그거 한 번 하고 나니까 아 또 역시 난 성장했구나. 근데 그게 다 이런 그릿 이런 책들 그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읽음으로써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지 결국에 상위 1%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이사이 역행을 엄청 넣네 진짜. 아니 옷을 역행자 옷을 입고 오세요. 주황색으로 입고 다니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또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내 적성이 아니야 이거 무한 반복하면서 회피하잖아요. 맞아, 막 퇴사하고 사실 유튜브를 하기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죠 제 적성이라는 거. 이 책에서 종합적으로 저는 봤을 때 약간의 적성을 가지고 거기 진입을 일단은 해서 1~2년 동안 죽어라 좀 하는 힘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마케팅 회사나 이제 회사들도 1년 차 못 버티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주어진 임무가 적성에 안 맞을지언정 2년간은 그거를 죽어라 해서 딱 성과를
내보면 인생이 되게 쉬워진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질문할 만한 게 데드라인과 그 회복 탄력성 설명을 들을 때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서 데드라인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용서할 시점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침을 망치면 하루를 망치잖아요. 네네네. P형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되게 심해. 제가 이제 P형 그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계획을 쫙 짜놓고 그 다음부터는 원싱 한다. 질러처럼 오는 애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쵸. 지난번 저번 원싱 저희 그 토크를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이제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망치면 그 다음부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임이잖아요. 리듬 액션. 그래서 한 번 놓치면 고수들은 금방 다시 박자 찾잖아요. 맞아요. 나는 한 번 놓치면 뒤에가 다 밀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쳐. 일어나는 걸 예를 들어서 5분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날 하루를 다 망쳐. 그거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9라운드로 쪼개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한 다음에 시간표를 해. 자천과 촬영이 5, 6라운드예요. 그 5, 6라운드를 내가 한다고 했으면 이걸 예를 들어 망쳤어.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아 그냥 실패했든 뭐하든 그냥 네,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맞아, 이렇게. 7라운드는 다시 제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루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살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라운드에 내가 망쳤더라도 다음 라운드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요. 앞에 라운드가 잘 됐다 그래서 내가 막 흥분할 필요도 없고 망쳤다 그래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이 다음 라운드가 되면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자. 그러면은 9라운드에서 만약에 7승 2패 했어 뭐 이런 걸 그런 건 또 기록하지 없이 뭐. 그냥 원싱 그냥 그 라운드만 산다. 나는 오늘은 1시간만 사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지금에 그냥 최선 다하고 다음번에 그냥 잊어. 다시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그 프로젝트 단위로도 데드라인이 있는 거야. 그 데드라인에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이게 성공했던 실패했던 얘는 끝. 다음 거 해. 이거 되게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네. 한번 끝나고 해보면은- 나면 그냥 제껴야 돼요. 걔가 잘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 와 하면서 시작하면 높이 날수록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패에도 성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다. 이 책을 보고 조금 이런 거는 좀 별로다. 네, 그런 점 있어요? 일단은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재능을 너무 무시했다? 실천에 대해서 나와요. 너무 황당하게 좋아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용기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짧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네. 좀 적용이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큰 틀에서 끈기 있게 몰고 나가는 힘이 진짜 위대하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재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이게 재능을 앞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을 때도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직원도 돌이켜 보면은 재능이 있었던 친구들보다 끝까지 물고 있는 애들이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고용이나 아니면 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큰 틀에서는 되게 좋았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사람이 저는 어떤 걸 좋아한다, 열심히 한다, 어떤 열정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찾기보다는 약간 이것도 유전자 영역이라고 좀 보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운동 스쿼트를 개빡세게 한다던가 이제 이러면은 좀 보완은 되지만 여기서 제시한 어떤 그린력을 키우는 법이 아쉬웠다. 내가 이 엔젤라 더거스의 변명을 하자면 여기 좋아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제시하는 건.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쟤 아무리 나한테 기회가 와봐라. 내가 그거 좋아하나. 이 정도를 뚫고 들어와야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가 그게 한 번 더 생각났어. 맞아.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흥미 있다는 건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좋아한다라는 것에 대한 엔젤라의 관점에서의 좋아한다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그릿을 키우는 기초가 닦인다.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본능이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이성으로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용기다. 이런 표현인 거죠. 어떤 걸 좋아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럼 비판을 해본다면 광팬이시지만 그릿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써놨다. 이 책은 600페이지가 됐어야 된다. 이거를 읽는 것이 그릿을 키우게 됐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너 속의 코너 몇 점인가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이 전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릿은 미국의 국보로 삼아야 할 엄청난 책이다. 이 책은 교육과 경영 현장, 독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10점.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왜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노력해서 성공하는가?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원규 PD를 위한 책이다. 하나하나 매일매일 꾸준히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는 네. 걸 또 보여주는. 전 그릿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언젠가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릿을 한다는 건 내가 이것을 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네. 두 번째는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지점까지만 가도 된다. 세상에 재능의 영역이 있고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노력의 지점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론 머스크가 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영역이죠. 저도 그냥 방금 말한 거에 덧붙이자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제 재능에 집착을 하면서 이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건데 그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 네. 그두 번째는 사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1등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 하루하루 0.1% 1%라도 성장했냐 이거에서 저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레벨업하고 경험치를 쌓으면 그날 이제 행복하면서 잠을 자잖아요. 네. 비유에도 나왔듯이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경제 공부해봐라 1조 가질 수 있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10억, 100억 뭐 물론 되게 어려운 수치지만 이 정도만 벌어도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릿을 카피한 책이 킥고잉이거든요. 킥고잉을 살 돈이면 그릿을 사겠어. 이 신사임당님 인생책을 할 때는 제가 77번 읽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인생책인 거랑 아닌 거랑 이게 너무 퀄리 차이 나니까 다음 책은 뭐 하고 싶으세요? 더 개쩌는 책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이요? 역행자? 드디어? 뭔가요? 그냥 형님 한 것 중에서 하나. 다음 주 논란의 그 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좋은데? 예. 오, 좋은데요?